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요,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즐겁게 하루를 맞이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아주 오래간만에 미주은 채널에 또 한 건의 광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지속적으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진심으로 미주은 채널을 아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미주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번 광고 요청은요, 제가 직접 사용하는 제품을 광고할 수 있게 돼서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Surfshark VPN에서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미주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공부를 하는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VPN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VPN은요, Virtual Private Network의 약자고요. 사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접속하고 있는 IP 정보 대신요, 가상의 IP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 위치 같은 개인 정보가 있고요, 또 인터넷을 사용한 기록이 있고, 또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을 사이버 공격에서 보호하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것이 아니고요. 특정 국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VP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Surfshark VPN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바로 프로야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LG 트윈스의 광팬이었는데요. 외국에 오래 살더라도 하이라이트는 꼭 챙겨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에서 프로야구 하이라이트 보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리아 온리라고 써 있잖아요. 이 서비스는 한국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다고 나오죠. 하지만 VPN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대한민국으로 그 IP 주소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경기를 제가 직접 들어가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시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외국에 생활하시는 분께는 VPN 서비스가 굉장히 좀 고국의 많은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VPN 서비스를 추천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VPN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reddit.com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reddit.com은 월스트리트벳이라는 주식 토론방을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인데요. 월스트리트벳이 없었다면 지금의 게임스톱은 나타날 수 없었겠죠. 자, 그런데 월스트리트벳 역시도 아무 데서나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는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커넥션이 프라이빗이 아니기 때문에 접속할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VPN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으로 지금 위치를 바꿔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뭐 대한민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로 해도 설정은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reddit.com 웹사이트로 다시 이번에는 접속이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VPN 서비스는요, 전 세계에 널려 있는 소중한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올림픽 게임 때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경기들은 사실 한국의 방송사에서만 중계를 해주거든요. VPN 서비스가 없었다면 제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컨텐츠였겠죠. 자, 이런 의미에서 VPN 서비스는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 한 번씩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후원해 주시는 Surfshark VPN 측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기사는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합니다. 테슬라의 AI 데이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번 기사는 로이터 통신에서 전하고 있는데, 기자분의 이름을 보니까요, 한국분인 것 같습니다. 진현주 기자님께서 작성하신 기사라서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목요일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마도 테슬라가 런칭을 하게 될 것이다. 테슬라 봇이라는 것을 런칭하는데요. 이 테슬라 봇은 휴메노이드 로봇이다. 휴메노이드라는 것은 이제 사람을 닮았다는 거거든요.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그 로봇의 프로토타입은 이제 시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기 전에 시제품을 내년까지는 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호언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선보이게 되는 테슬라 봇은요. 디자인을 했는데 굉장히 좀 위험하고요. 그리고 반복적이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이렇게 좀 보링한 것들이 있잖아요. 지루한 그런 작업을 하게끔 설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가 된 테슬라 로봇은요, 어떠한 잡들을 하게 될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볼트를 낀다던가, 아니면 그 샵에 가서 그로서리, 우리가 쇼핑을 하게 되면 픽업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간단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뭐라고 덧붙였냐면요, 이런 로봇은요, 굉장히 좀 의미하는 바가 심오하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말이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레이버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미국 쪽에 특히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서 좀 고충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그 레이버 쇼티지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비싸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겠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컴퓨터라는 굉장히 유용한 머신도요, 사실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죠. 컴퓨터가 상용화되는데 10년 이상 걸린 이유는요, 역시 컴퓨터의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 테슬라 봇 같은 경우도 만약에 출시가 된다고 해도 그 가격이 너무나 비싸면 누구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일론 머스크는 제대로 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AI 데이에서요, 일론 머스크는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테슬라의 그 기술력에 대해서 안전 문제에 정부 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 대한 확신이냐면 테슬라가 곧 만들어내게 될 완전 자율주행이 훨씬 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는 안전하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방식은 다른 자동차 메이커랑은 말이 다르잖아요. 단지 카메라 그리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구현하는 그런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요, 테슬라는 또한 공개를 했다. 뭐를 공개했냐면 반도체 칩을 이번에 공개를 했는데요.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그런 칩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미준 방송을 통해서 테슬라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이 칩이었죠. 자, 이번에 공개된 칩은요, 테슬라가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 새롭게 도입되는 컴퓨터 이름이 도조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역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는데 이 도조가요, 자율주행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도조는요, 내년부터 아마 이제 운영에 참여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을 이번에 전해줬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테슬라의 AI 데이를 좀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요. 미디어 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기사를 많이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외로 이 테슬라의 AI 데이 관련된 기사가 없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상하게도 미디어 쪽에서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기사를 쓰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자, 제가 찾아낸 다른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이마저 좀 읽어봤으면 합니다. 자, 이번 기사는요, 룹 벤처즈의 그 매니징 다이렉터죠, 진 먼스터라는 전문가 분께서 테슬라의 AI 데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 먼스터가 금요일 날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테슬라의 AI 이벤트는 보여줬다. 뭐를 보여줬냐면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요, far ahead니까 정말 많이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앞서가고 있냐면 AI를 이용한 그런 부분에서 다른 자동차 기업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 그 의미는 곧 자율주행에서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 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먼스터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테슬라는 그동안 굉장히 좀 고생을 해왔죠. 이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뭐 사고도 나고 미디어 쪽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를 많이 내보내면서 좀 고생을 해왔는데, 목요일 날 밤에 있었던 AI 이벤트는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해서 많은 확신을 우리가 갖게끔 도와주었다. 이렇게 평가를 긍정적으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래 가치를 측정할 때 테슬라의 가치는요, 사실 전기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율주행에 있다라고 이번에 확신 있는 목소리를 좀 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테슬라의 그 로봇은요, 이 테슬라라는 기업의 야망을 보여준다. 따라서 테슬라는요, 단지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을 넘어서서 나중에 조금 더 혁신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데이의 하이라이트를 지켜본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면요. 저는 다시 한번 뭐라고 느꼈냐면 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반의 반도 못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임직원들한테 특히 뭐라고 많이 메시지를 주냐면요. 프레젠테이션은 스킬이기 때문에 많이 연습하면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의 능력을 계속해서 향상시켜야 된다는 메시지를 제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한테 많이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20년 넘게 호텔에서 일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보다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뭐 만년 과장, 만년 부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분들보다 능력이 출중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총주배인까지 올라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를 제가 보면서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작년에 배터리 데이를 할 때도 그랬고요. 또 사이버 트럭을 출시할 때도 그 유리창을 깨먹었잖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도 조금 무슨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람이 AI 형태를 하고 춤을 추는 그런 광경을 연출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러한 쇼를 꼭 했어야 됐나라는 좀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사람들한테 참 못 보여준다.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무궁무진하겠다. 그가 가진 능력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테슬라 복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이제 내년에 시제품이 출시될 예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상용화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뭐 5년에서 뭐 길게는 10년까지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좀 기다려 봐야겠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당장 상용화가 가능한, 이용이 가능한 이러한 로봇에 대한 기사를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바로 퀄컴인데요. 퀄컴이 이번에 드론을 런칭을 했는데 5G 플랫폼을 이용한 드론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퀄컴이 런칭을 했다. 드론 플랫폼을 이번에 런칭을 했는데요. 목적이 뭐냐면 리플리케이트 한다. 다시 한번 반복한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성공을 거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제뉴이티 헬리콥터라는 것을 예전에 개발을 해서요. 그 나사랑 함께 일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화성에 가서 착륙을 시켰죠.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퀄컴이었는데 이번에 그러한 성공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자 한다라고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출시된 드론의 이름은요, 퀄컴 플라이트 RB5 5G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이 드론은 5G와 AI를 통합시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퀄컴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10분 발휘한 그런 모델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퀄컴이 이번에 소개한 플라이트 RB5 5G 플랫폼 같은 경우는요, 상업적인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기업에서 굉장히 다양한 목적을 수행할 수도 있고 또한 산업 부분의 드론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보시면 엣지 컴퓨팅의 기능도 수행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엣지 컴퓨팅이라는 것은 이 중앙으로 모여있던 그 클라우드 상으로 모여있던 프로세싱의 기능을 분권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사물 인터넷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가면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접속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요. 사실 넓은 의미로 보면 자율주행 역시도 사물 인터넷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스스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드론 역시도 마찬가지로 엣지 컴퓨팅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번에 출시된 드론을 가지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 뭐 오락적인 기능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시큐리티, 보안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딜리버리, 배달도 할 수 있고, 디펜스라는 것은 이제 방위 산업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인스펙션이라는 것은 조사할 때도 뭐 사고가 났을 때 그 주의를 이렇게 감시한다든가 이러한 기능도 가질 수가 있고, 매핑을 하는데도, 매핑이라는 것은 위에서 이제 바라보면 전반적인 맵을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다양한 기능에 이제 적용이 가능한 그런 것이 이제 이번에 퀄컴이 만든 드론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만 살펴보면요, 사실 실감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잠시 여러분들과 영상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5G랑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사건을 이렇게 조사하는데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뭐 재고를 조사하는데도 활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G를 이용해서 굉장히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다. 뭐 바다까지도 가서 일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턴시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좀 지연이 될 수 있는데 지연도 방지가 되고 에너지가 굉장히 조금 소모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날아다닐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퀄컴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퀄컴의 다른 모습이 하나 또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진로우에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금요일날 시장에서요, 진로우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진로우는 티커가 두 개가 있죠. ZG 같은 경우는 4.5% 이상 상승했고요. Z 같은 경우는 5.41%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진로우가 좋은 모습을 보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진로우는요, 이번에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CNBC의 커멘테이터, 전문가죠. 거기 나와서 출연하는 출연진 중에 한 명인 조시 브라운이 이번에 그가 진로우에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조시 브라운이라는 분은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렇게 생긴 전문가입니다. 굉장히 좀 거침없는 발언으로 인기를 많이 몰고 있는 그러한 전문가 중에 한 분이고요. 자, 지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나 많이 싸게 내려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로우의 주가는 사실 최고점에 비하면 50%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는 그런 커멘트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굉장히 진로우를 높게 평가해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진로우라는 기업이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웹사이트라는 것은 아마도 플랫폼 기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잠재력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조시 브라운이라는 분이 이 기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트래티지를 굉장히 잘 펼쳐내고 있다. 원래 진로우라는 기업은요, 한 3년 전만 해도 광고 매출을 올리는 플랫폼 기업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플랫폼을 갖춰놓고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업체 그 에이전트라고 부르죠. 부동산 업체 에이전트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올려놓고요. 그러면서 이제 광고가 여러 개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광고에서 매출을 대부분 발생시키는 이런 기업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전부터는요, 모기지를 제공하면서 거기에서도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이바잉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 조시 브라운이 보기에는요, 지금 가장 좋은 사업 부분은 뭐냐면 아이바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바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오픈도어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우가 직접 그 매물을 매수하고요. 그래서 레노베이션을 하겠죠. 그래서 집을 개보수를 마친 다음에 다시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를 하는 이러한 그 사업 모델을 우리가 아이바잉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바잉 비즈니스는 굉장히 잠재력이 크다. 그리고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요, 사람들은 정말 집을 사고 파는 그 과정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이다.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죠.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허름한 집을 사가지고 개보수를 내가 직접 한다는 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요. 집을 보러 다니는 과정 역시도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이고, 또 거기에다가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가격 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좀 골칫거리기 때문에 아이바잉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조시 브라운에 따르면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자기는 더 매수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긍정적인 의견을 전해줬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타겟 프라이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주가가요, 이번에 좀 올려진 것 같습니다. 웨드부시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데니엘 이브즈라는 분이요, 이번에 애저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타겟 주가를 325에서 350까지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에 비해서 3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1년 안에 15% 이상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좀 높은 목표 주가를 받게 된 것 같고요. 자, 그 이유를 지금 좀 들어볼 텐데,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가서 체크를 해봤는데 인크레멘탈한 스트렝스가 발견됐다. 얘기는 뭐냐면 추가적인 힘을 받고 있다. 이 기업이 지금 전망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업의 가치가 상승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애저라는 그 클라우드 모델의 성장 스토리가 이번에 다음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성장이 좋았던 사업 부분이 바로 애저잖아요. 그런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성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전문가는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면 딜 사이즈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가서 좀 얘기를 나눠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계약건이 점점점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사이즈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기업 쪽에서 많은 기업들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다. 우리가 디지털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그 IT 담당자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어디에 붓고 있냐면 빨리빨리 클라우드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많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월가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은 뭐라고 예상을 하고 있냐면 지금 18개월 이상 그 온라인 액티비티가 많아지면서 클라우드의 성장이 가속화됐었는데 이러한 성장이 좀 모더레이팅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둔화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둔화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직접 찾아가서 현황을 살펴보니까 그 얘기랑은 완전히 반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클라우드의 성장은 계속해서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단편적인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일하고 있는 호텔은 아코르라는 프랑스 계열의 호텔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안에만요, 지금 아코르 계열의 호텔이 100개가 넘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매달 이제 실적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실적 보고하는 방법이 굉장히 구식이었습니다. 엑셀에다가 이제 실적을 다 이제 만들어 놓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본사로 이메일을 통해서 보냈거든요. 그럼 이제 본사에서 그 일을 담당하는 직원이 100개가 넘는 호텔에 보내준 레포트를 다 정리를 하겠죠. 이런 과정이 이제는 없어졌죠. 그냥 클라우드로 상으로 가서요, 업로딩을 하면 알아서 다 AI가 처리를 해주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방송부터요, 제가 여러분들과 13F 파일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각 그 투자 기관에서 어떠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기사 역시도 13F 파일에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는 주가의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가의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현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인사이더 스코어라는 그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인사이더 스코어가요,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13F 파일을 분석을 해봤는데 누가 제출한 파일이냐면 헤지 펀드들이 제출한 파일이다. 그리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요, 풋 옵션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분석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의미는 뭐냐면요,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요, 풋 옵션이라는 것은 일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분석을 한 그 주식들은요, 다 5 밀리언 이상의 풋 옵션을 매수한 그러한 경우만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좀 많은 투자 금액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헤지 펀드가 주가의 하락에 투자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풋 옵션을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공매도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공매도 같은 경우는 13F 파일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의 움직임을 살펴볼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이번에 13F 파일에 나와 있는 그 통계에 따르면요, 이러한 주식들의 상당히 많은 풋옵션이 걸려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등은요, 역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풋옵션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관이 지금 120곳이 발견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헤지펀드가 지금 테슬라 주가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넷플릭스가 74곳의 헤지펀드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애플이 무려 114개 헤지펀드, 아마존이 87개, 마이크로소프트도 93개나 됩니다. AMC 엔터테인먼트가 65개, 페이스북이 79개, 아메리칸 에어라인즈가 63개고요. AMD가 64개, 그리고 게임스톱에 지금 하락에 승부를 걸고 있는 헤지펀드도 56곳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헤지펀드의 바람대로 이 주식들의 가격이 내려가게 될지, 아니면 그들이 투자한 풋옵션의 투자 금액이 모두 날아갈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알 수가 있겠죠. 자, 앞에서 우리는 주가의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굉장히 좀 얄미운 헤지 펀드들을 지켜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상승에 투자하는 그런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베어디라는 투자 은행이 어떠한 종목들을 높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베어드라는 투자 은행은요, 생긴 지 100년이 넘어가는 굉장히 좀 전통 있는 투자 은행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서치 펌인 베어드가요, 이번에 그들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베스트 아이디어, 그러니까 최고의 주식을 리스트를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이 주식들은요, 남아있는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가장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베어드라는 투자은행이 커버하고 있는 종목이 총 742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게 생각하는 63개를 선정을 했고요. 또 63개 중에서 그들이 보기에 가장 좀 확신이 드는 종목들, 그리고 액셔너블이라는 것은 실행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실행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을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산업을 지켜보니까요, 헬스케어에 굉장히 많이 소속이 돼 있고 인더스트리얼, 산업재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크 주식들이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들은요, 모두 아웃퍼폼 레이팅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매수 의견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베어드라는 투자은행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10개의 주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스타벅스네요. 스타벅스를 가장 좋게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할리 데이비슨, 명품 오토바이를 만드는 회사고요. 자, 세 번째는 리얼, 네 번째가 피프스 서드 방콥이고요. 테슬라가 보이네요. 다섯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캐터필라도 보이고요. 페덱스, 그리고 퀄컴이 보입니다. 자, 아홉 번째로 줌 비디오가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핀터레스트, 이렇게 10개 주식을 향후 2021년 나머지 기간 그리고 내년까지도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기업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함께 읽어볼 기사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퀀트 펀드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펀드 회사인데 이 펀드 회사는 퀀트라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퀀트라는 말을 아마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미주는 오랫동안 함께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시킹알파의 CEO랑 함께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 있었잖아요. 총 3부에 나눠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 바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 시킹알파의 CEO인 데이빗한테 직접 퀀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에 따르면요, 시킹알파라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퀀트 레이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퀀트 레이팅에서는 총 5가지의 그 분석 기법을 가지고 하나의 주식을 평가를 하잖아요. 지금 보시는 그 평가는요, 애플에 관련된 것인데, 애플의 밸류는 지금 D-를 받고 있죠. 조금은 비싼 주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스 같은 경우는 C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프로피터빌리티는 A+를 받고 있죠.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모멘텀이라는 것은 지금 주식에 힘이 있다. B+니까 상당히 좀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리비전은 A-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의 전망치를 좀 초과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해 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에버리지가 3.49가 나오면서 뭐 평균보다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애플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 퀀트 레이팅을 기본으로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S&P 500의 수익률을 훨씬 더 초과해서 달성할 수 있다라고 그때 주장을 한 것이 이제 시킹알파의 CEO였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S&P 500의 평균 리턴은 392%에 불과했었는데, 지금 퀀트 레이팅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그 베리 불리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4.0 이상을 받고 있는 그러한 주식만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1649%나 되는 수익을 우리가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자, 어쨌든요, 이러한 방식이 이제 퀀트 레이팅이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뉴스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 따르면요, 퀀트 펀즈는, 그러니까 이런 퀀트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 펀드 회사들을 얘기하죠. 주식을 언제 사고 파냐면 알고리즘 모델에 의해서 사고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모델 외에도 퀀터터티브 애널리시스, 퀀터터티브 애널리시스는 뭐냐면요, 주변 상황이라든지 이벤트가 있을 때 그것을 수치화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수치화시키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겠죠. 자, 그리고 언제 보통 트레이딩을 하게 되냐면요, 이코노믹 데이터가 나왔을 때나 아니면 이제 한 주식에 대한 굉장히 좋은 뉴스나 나쁜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거를 수치화시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은요, 뭐를 또 반영하냐면 굉장히 다른 수치를 반영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식의 모멘텀이라든지 힘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퀄리티라든지 밸류에이션 같은 것을 다 고려해서 만드는 것이 퀀트 애널리시스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CNBC 프로에서는요, 이런 퀀트를 이용해서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 펀드 50개의 현황을 종합을 해봤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퀀트를 이용해서 투자를 활동을 하는 펀드들이 2분기에 가장 많이 새롭게 매수한 주식 10개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스파이를 좀 많이 샀고요. 역시 스파이만한 종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바이두도 많이 매수를 한 것 같고요. 비자, 에어비앤비, JD.com, 노바티스, 캐터필라가 또 나오네요. 니오도 있고요. 암젠, 그리고 울트라 뷰티, 이렇게 10개의 주식을요, 지금 퀀트
그 분석을 따라서 매도하는 펀드들이 많이 새롭게 매수를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영상 클립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캐시우드의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테슬라 관련된 뉴스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캐시우드의 영상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캐시우드가 테슬라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월등한 점, 테슬라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논리 4가지를 설명을 해준대요. 굉장히 좀 간결하면서도 우리한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해야 되는 4가지 이유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은요, 아울러서 오늘 영상을 스폰서 해주신 서피샤크 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VPN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이 영상 그 설명란 있잖아요, 밑에 거기나 또 고정 댓글을 통해서 제가 추가 정보를 거기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확인하시고 할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멋지게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o Tesla, what happened there? Well, I think what happened was, again, these auto companies hadn't changed in 100 years, and they didn't have to. They changed incrementally. So 100 years of success, changing incrementally, why should they have changed? And here you get this upstart, this pipsqueak, this rebel, saying in the early days, I'm going to build my car on top of cell phone batteries. And mind you, cell phone batteries were blowing up on planes and were banned, right? In terms of cargo. So the auto industry laughed at him and auto analysts laughed at him. And we took what he was doing and said, okay, let's see if we can figure out what the heck he's talking about here. And this comes down to that learning curve and cost decline, which is all important in innovation. What he effectively was doing, and no other auto manufacturer to date has done, even in their EV plans, is he was taking a technology that had been riding down a cost curve for years. It's called the consumer electronics industry. Think cell phones and laptops and, you know, anything, any electric device. And he basically said, I am going to build this car on top of a cost curve that has been falling for years. And I'm going to accelerate that decline with a new use case. And so that's what he did. He, with cylindrical batteries, lined the bottom of the car, whereas most other auto manufacturers were used to a form factor that had an engine where the engine is, underneath the front hood, right? And their form factor and their batteries were very different. Lithium ion pouch batteries, which were at a much higher cost point. Now, the slope of the cost decline is steeper than the consumer electronics now, because many consumer electronics batteries are in mature industries, right? Cell phone is fairly mature. We've added the new use case, electric vehicles, so it'll still go down, but not as steeply as the cost curve that other auto manufacturers. So we mapped out those two cost curves, and we said, okay, when will the traditional auto manufacturers with their battery technology become competitive with Tesla's? And we thought that was going to be in the early 20s, but because of the innovation around the battery pack system that Elon, putting silicon inside the anode of the battery and experimenting with other chemistries, we believe Tesla is still 3 years ahead of the traditional auto industry. So if you look at the 4 barriers to entry that we believe that Tesla has, the first is the battery. We still think they're 3 years ahead. The second is their AI chip. No one else is doing an AI chip. Tesla designed its own chip and took a leaf from Apple's playbook. This is very important. Why did Apple
the upstart in the cell phone market. Why did it win the lion's share of the profits in that market? It saw the world a little differently. While Nokia, Motorola, and Ericsson were designing new phones with fashion in mind and form factor in mind, Apple said, wait a minute, this is going to be a computer in the pocket or pocketbook of the consumer. Consumers will be able to, and businesses will be able to access the internet through a smartphone. No one was thinking that in 2007 or 08. It designed its own chip, and it's taken the lion's share of the profits. Same thing with Tesla, designed its own chip. No one else has done it. And then beyond that, the third barrier to entry is the amount of data it has accumulated with the robots riding around the roads. My Model 3 is one of them. They get data all day, every day. And then the fourth competitive advantage that they have had until very recently, some companies are starting to do this, is software as a service, transportation as a service. I have never, my Model 3, I bought it in 2018. I've never had to take it into the shop. The Tesla has anticipated the problems in my car before I ever identified them or the car ever. So I've never taken it in. The one exception has been a nail in the tire, which of course software can't fix. So I don't count that, but just think about it. I've never, when I told actually my trainer this, he's been debating about a Tesla. When I told him that, he went out and bought a Tesla because maintenance is such a big problem with these complicated gas-powered cars.